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돈이 빈다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힘내서 파이팅 하셔서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 시장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극심한 눈치를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또 괜찮은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좀 해외 시장들은 어떤지,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5% 마이너스로 네. 끝나긴 했습니다. 보합권이라고 보여주고요. 코스닥도 0.1% 오르긴 했는데 올랐다고 보기 좀 하고 하여튼 시장이 좀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특정 네. 매수세가 계속해서 특정 업종군에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죠. 오늘 네네네. 네, 삼성전자가 또 0.85%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보게 되시면은 이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네. 이게 지금 휴가철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래량이 오늘도 줄었단 말이에요. 확 줄어버렸네요. 네, 계속 줄어들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지금 뉴스에 의하면은 휴가가 이제 이번 주 말, 네네. 그러니까 25일, 26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조를 이뤄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 이제 8월 3일경까지 아주 그냥 북새통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네, 이럴 때 가시면은 또 이제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사람 많은 데서 그냥 그렇죠. 네. 돈 쓰고 기름 쓰고 시달리고 네. 네, 시간 많이 보내게 되는데 네네. 이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놀아야지도 제맛이긴 합니다만은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도 지금 시장의 흐름도 네네. 미국의 금리 결정 같은 경우도 7월 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휴가철, 네. 그다음에 8월에 또 만기일 있죠. 네네.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보게 되시면 8월 초중반, 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수가 재미없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또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휴가철이 들어왔을 때는 이례적으로 이제 그 전례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이때는 그 펀드 매니저가 다 휴가 가서 거래를 안 한다 할 정도로 네네네.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도 좀 있고. 네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내릴 만한 모멘텀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아마도 주가를 밑에다 깔아놓고서 계속 사들이고 있는 그런 형태. 이렇게 된다면 조만간 주가는 한번 상승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잘 버티고 넘어가야 되고 여기서 네네. 물량을 뺏기면 안 되겠죠. 네. 좋은 종목들 계속 담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뭐 배당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견조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네. 시장 지수는 재미가 없습니다만 종목별로는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네. 시장이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뭐 좋은 뉴스도 그렇게 좋은 뉴스 뭐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뉴스가 빅 이벤트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런 것을 또 감시하는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자금들이 이동하지 않고 딱 그냥 움직이지 않고 딱 서 있는 그런 부동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향후에 또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게 그리고 일본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수출 규제가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어제 참의원 있었던 선거요? 그 네네. 참의원 선거를 노린 노림수였다라고 얘기가 일단 나온 거지만 네네. 지금 일단은 뭐 선거에 승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승리를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승리겠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네. 개헌 발의한 그 그쪽은 정족수까지는 안 안 되는 되니까 네. 절반의 승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일단은 연임은 하게 됐고, 네. 이게 저도 아침에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이긴 그렇죠.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네.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의석 좌석이 필요했는데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수출 규제도 때린 거고 막 이렇게 몰아간 건데 이것이 지금 그냥 과반성만 확보해서 이렇게 승리라고만 할 수 있는 그 내용만 나오고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니까 네네. 약간은 좀 얘네들도 애매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일단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긴 됐어요. 그런데 네네. 일이 좀 너무 커져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발빼기가 뭐한 네. 상황에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네, 집중적인 또 소프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 과연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발을 뺄 것인가, 더 나갈 것인가, 이런 상황이죠. 네네. 블룸버그도 지금 보면은 이제 비판했다는 얘기도 좀 있고 하는데, 네네네.
지금 상황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이게 너무 늦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아베의 입장에서는 그냥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규제.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한국을 약간 쪼이겠다. 딜레이 시켜서, 한국이 이제 그 강제징용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나왔으니까 조금 쪼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당을 지지해줘라. 네. 이런 식의 의미였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내가 한국이 너무 좀 발끈한 부분이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 불매운동 들어간다. 근데 이거 우리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목적 아니냐? 그러면서 막 탈일본화가 일어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강화적인 어떤 외교 조치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도 갑자기 여기서 발을 뺄 수 없죠. 그게 아니고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선거가 어제 끝났잖아요. 모냥 빠지게 또 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강대강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여기서 발을 빼면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네. 양국이 다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재안이 필요한. 그러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야 싸우지 마, 그만해. 그럼 너 쟤 때문에 봐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누군가 필요하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와가지고 야 너 이제 그만 좀 싸워. 이제 적당히 합시다. 그러면은 미국 때문에 봐주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온 그런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일본도 지금 분석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중국에도 지금 영향이 간다라고 해가지고 또 화살이 그쪽으로 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일본이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은 불리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고 인식도 안 좋아지고 있고 과연 얻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원래 목적했던 부분들도 이제 끝났다.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돌아와라. 적당히 해라. 네, 돌아와 적당히 이런 해라. 게 이제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베는 뭐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 건설적인 뭐 내용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기도 뭐 그런 얘기 하는데. 하는데 뭐 많이 물러난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당장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유야무야 묻히든지 아니면 슬슬 뭐 이런 것들이 조치가 좀 풀리든지 아마 이번에 다음 달이겠죠. 이제 그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내용이 확실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백색 국가에서 만약에 제외가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고요. 네, 파장이 커지겠죠. 아무래도. 백색 국가 제외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조금 이제 무마되는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는 이제 그 기간적인 부분으로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쪽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좀 또 힘들어지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적당하게 좀 타협점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뭐 좀 강대강으로 대치하기보다는 뭐 어차피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만들 수도 없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게 이제 우리 한일 관계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것이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도체라는 또 파급력 큰 제품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수출 규제였기 때문에 수출 금지가 아니고 약간 어떤 그 뒤로 빠져나갈 국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모양이 덜 빠지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 일단은 큰 빅 이벤트인 참여연 선거는 원래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일본의 나라는 크게 예상을 안 벗어나네요. 어느 정도 이제 압승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압승해버렸어요. 이제 그 개헌 발의안에 대한 내용만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잘 해결되리라 생각을 좀 해보곤 하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이제 삐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이 크게 또 상승해서 나가는 거 보면 조금 시장의 변화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좀 복잡 미묘한 관계를 계속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오늘 중국판 나스닥이죠. 그 첫 상장을 했다는데 퍼센테이지가 상승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들의 상한가 규제가 없는 건가요? 이게 커창반이 상한가 규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등락폭을 20%로 이제 보통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0%가 상한가 제한폭인데 커창반 같은 경우는 20%를 제한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하고 나서 5일 동안 5일 동안은 이제 가격 제한폭을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특혜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주 이제 기가 막히게 오늘
25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네. 전부 다 100% 이상 올랐습니다. 25개 전부 다 100% 올랐다고요? 네, 네. 이거 뭐 미쳤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좀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본보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커창반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의 해석이 돼야 되냐면 그 중국의 그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미국 때문에 이제 막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첨단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국이 규제를 해버리게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진핑이 밤새도록 머리를 썼을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상황입니다. 커창반 빨리 상장해서 진행해라. 왜냐면 커창반에는 지금 그 IT, 뭐 그다음에 바이오, 첨단 장비 이런 제기업 뭐라 그럴까요? 신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제재받았던 그런 업종들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 기업들이 상장 조건에는 적자 기업도 상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야. 네. 적자 기업도 상장이 되게 되어 있고 기술력만 있으면 다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이라서 네네네. 뭐 아주 그냥 급하게 조작한 듯한 조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급조한 듯한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잘못하면 멀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한 의도는 확실한 겁니다. 기술 종목들, 기술 기업들을 여기다 커창반에 상장시키면 일단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밀려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외국인들에게 이제 투자를 확대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빠져나가려는 돈들을 이쪽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또 외국인들이 이쪽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망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술력을 계속 개발해요. 근데 중국이 기술력이 별로야. 그러면 뭐 자국 내 기업에서 이제 끌고 들어가고 기술력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노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그 기술력의 어떤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처음에 본보기가 일단 돼야 되니까 야 이거 봐라 커창반 지금 2배나 올랐다 엄청 좋은 거다. 주가가 밑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너희들 이거 투자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뭐 제임스랑 토마스랑 보고 있다가 오마이갓 지저스 그럼 들어가라 하겠죠. 네네. 얘네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투자의 어떤 기회를 잡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아마 가파른 상승세가 또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런 거 보면 이제 중국인들도 미쳐요. 이거 뭐 오늘 중국 심천하고 상해는 1% 이상 빠졌습니다. 네. 지금 사실 중국 시장에는 이게 그 민간 기업이긴 한데 그 보험, 부동산, 항공기, 리스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중국 민성투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룹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채권을 3년째 그 3년물 이 채권을 발행한 게 있는데 이거를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불할 수 없겠다. 즉 채무 불이행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엄청 심각한 문제죠. 이게 뭐 그 1대1로 관련한 그런 사업에 대한 그 투자까지도 집중적으로 해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돈을 못 내놓는다라고 된다라면 아주 뭐 엄청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들까지도 그러니까 뭐 S&P 쪽에서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무려 20개가 넘는 회사가 채무 불이행을 맞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중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국영 기업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쫙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거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커창반이라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된다면 여기서 자금들, 특히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몰려갔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보면은 약간의 무리수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야, 일단 뭐 상장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25개 상장사이고 첫날 거래 대금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8조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상장 된 기업 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래액이 된 건데 돈에 관련돼서 장사에 관련돼서는 참 중국인들도 머리를 참 잘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원래 이게 돈에 대한 꼼수를 많이 써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는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외국인 투자자 빠져나가려다가 발목을 잡고 여기 또 좋은 것 하나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라서 네네. 쉽게 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참 산뜻한 그리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일본에 대한 그런 수출 규제, 어떤 큰 빅이벤트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수그러들지 않는, 예, 바로 수그러들기도 좀 뭐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조용한, 좀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 이제 시총 상위주들, 전기 전자 쪽만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남들이 거래를 안 하고 남들이 쉬고 있을 때 그럴 때 또 꾸준히 또 투자를 영위해 나가시고 꾸준히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또 우리가 개인 투자자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뭐 시장 상황 전체적인 월요일은 차분하게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인데요. 좋다가 나쁘다가 뭐 기뻤다가 슬펐다가 뭐 분노도 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잘 다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원은 부자아빠님의 책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그 네네.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네. 마음의 사업. 제가 앞에 하고 뒷부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같이 하실까요? 같이 할까요? 메아리가 자꾸 되어서. 간단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주식 주식 투자는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사업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